아십니까? 지연은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았고 이제 나는 당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연이는 그런 거 절대 안 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에게 물어봐. 그녀가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부인할 수 있는지.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내의 옛 친한 친구가 가족의 행복을 파괴할 목적으로 조용히 우리 삶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제 아내는 이 충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눈물, 분노로 가득 찬 여정이지만 결국 용서와 단결의 빛을 찾은 제 실화입니다. 저는 한국의 동해아래 위치한 작은 도시인 강릉에 사는 회사원 민준입니다. 이 도시는 하얀 모래와 푸른 바닷물이 어우러진 해변과 아늑한 카페, 바쁜 일상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약간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 찾는 사람들로 유명하다. 나에게 강릉은 내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평온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지연이랑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그녀는 가족의 모든 일을 돌볼 줄 아는 용감하고 헌신적인 여자이다. 우리에겐 귀엽고 언제나 활기찬 소희라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 가족은 이상형 같다. 근면한 남편, 온화한 아내, 그리고 순종적인 작은 딸, 모두가 완벽한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것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그림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을까? 제 직업은 안정적이지만 항상 높은 집중력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그것은 지연과 소희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해요. 지연이는 결코 나무라지 않지만 나는 그녀가 많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안다. 집에 돌아오면 지연이 조용히 창가에 앉아 먼 바닷가를 바라보는 눈빛을 자주 본다. 말하지 않아도 그 눈 뒤에 은은한 슬픔이 숨어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그녀의 품에서 깊이 잠들었고 저는 그저 멀리서 서서 그녀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잠깐의 평화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매일 작은 기쁨을 주지만 침묵을 담고 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어려움이 점차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지연의 침묵이 쌓이고 있는 감정을 숨기는 방법일까? 아니면 내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연히 잊어버렸다는 신호일까? 내일 우리 가족이 완전하지만 희박하다는 것을 볼 때 그 질문들은 내 마음속에 조용히 울려 퍼진다. 아마도 사랑은 존재뿐만 아니라 이해와 공유일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제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되돌아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지연과 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데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금이 가고 점점 치유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때 거대한 계획에서 미래를 위한 사소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애착을 가진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웃음으로 가득 찬 대화들이 침묵의 자리를 내주었다. 남은 것은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 또는 가족에 해결해야 할 문제뿐이다. 우리 사이의 웃음소리는 바쁜 일상과 압박감에 휩쓸린 것 같다. 지연이가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늦게 집에 와서 먼 눈으로 창가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보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침묵했다. 일부는 내가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일부는 그녀가 나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고모하고 소외감. 지연은 내가 돌아올 때마다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나와 소희를 잘 보살폈지만 그 미소에는 더 이상 환희가 담겨 있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정을 감추는 얇은 껍데기라는 것을 알았다. 저는 우리가 소파에 앉았을 때 지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미래의 여행, 심지어 하루의 우연한 이야기까지 했던 지난 저녁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침묵 대신 TV가 그 틈을 메우는 소리만 들린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앉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사진을 훑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일에 빠지거나 저희 사이의 답답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바쁜 척을 하곤 했죠. 우리 사이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싶을 때가 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된 것일까요? 아니면 걱정과 압박이 여전히 감정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아직도 저를 그녀가 했던 방식대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희망과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마치 제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것처럼요. 나는 우리 사이의 사랑의 징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한 번은 주말에 온 가족을 바다로 데려갔는데 여행이 우리가 점차 희미해졌던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우리는 모래사장에서 소희와 함께 웃고 떠들었지만 그 즐거운 순간들 속에서도 지연과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느꼈다. 그녀는 웃었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눈빛이 감돌았다. 나는 그러한 여행만으로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균열을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긴 밤을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변한 것은 아닐까? 내가 일에 너무 몰두하고 책임감에 너무 집중해서 지연도 사랑받고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나? 아니면 그녀 자신도 내가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은 매일 밤 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아서 나를 무력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거리감은 한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 억눌린 감정의 축적이다. 사랑이 넘쳤던 초창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이 격차는 계속 커질지 궁금하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지연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여전히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한지 아닌지 나는 정말 확신할 수 없다. 제 결혼 생활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저는 저희 아파트 단지인 서영으로 이사온 여성 지연과 저 사이에 커져가는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다른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역동성과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자취생인 서영은 프리랜서 작가로 등장하면서부터 국내 대화의 초점이 빠르게 됐다. 서영이를 만날 때마다 늘 상냥한 미소와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마치 세상 그 무엇도 그녀를 괴롭힐 수 없다는 듯했다. 그녀는 글쓰기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먼 곳을 여행하면서부터 감히 해볼 수 없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까지 자신의 독특한 경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녀의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이야기 방식은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게 만든다. 서영은 재빨리 이웃과 어울렸다. 그녀는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모임의 중심이 되어 동네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서영은 항상 다채로운 유머와 이야기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더욱 즐겁고 신나게 만든다. 저는 그녀가 사람들과 편하게 웃고 노는 것을 자주 봤고 때로는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그녀가 쓰고 있는 작품들로부터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서영이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정생활의 속박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한 세상인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인사말이나 사교적인 질문이라도 그녀와 나의 짧은 대화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탈환하게 해주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의 부드러움, 친절함, 판단력 없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생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서영이는 항상 낙천적인 편이고 그것은 피곤한 나의 날들에 비치는 빗줄기였다. 그녀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유롭고 자유롭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집착과 압박감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비록 제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와 존재는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삶이 더 단순해질 수 있을까? 그녀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내가 오랫동안 깨닫지 못한 잃어버린 것일까?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서영의 존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선을 넘은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녀에게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 즉 삶의 열정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감정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제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어떤 것의 징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현재를 벗어나고 싶은 충동의 덧없음인지 아니면 좀 더 심오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걸음은 적어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나와 서영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하는 예의 바른 인사나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하는 사교적인 질문 등 덧없는 대화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녀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사교적이고 친근한 새로운 이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만남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았고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교적인 이야기에서 우리 사이의 이야기는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글쓰기와 그녀가 품고 있는 흥미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가 수년 동안 해왔던 지루한 사무직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영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그녀는 그녀의 작업실에 있는 책상 램프가 고장났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것을 고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얼버무렸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들어가는 것은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단지 작은 일이며 나는 이웃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지 않다. 결국 저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영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그녀의 주거 군발에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작지만 깔끔한 이 아파트는 소설과 예술 그림, 그리고 작고 예쁜 장식품들로 가득 찬 책꽂이들로 창의적으로 꾸며져 있다. 각 세부 사안은 자유롭고 영감을 주는 서영의 개성을 잘 반영하는 것 같다. 자연 채광이 방을 가득 채워서 이곳은 우리 아파트의 한적한 저녁의 추위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쾌적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수리를 부탁한 책상 램프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다. 저는 그녀의 책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노트북과 수첩에 낙서들이 있는 곳이었죠. 내가 램프를 들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서영이는 차를 끓여서 나에게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서 저에게 직업, 가족, 그리고 인생의 작은 것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마치 제가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의 깊게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단지 알고 지낸 이웃이 아니라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내가 등불을 다 고쳤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에 찬 눈으로 내게 감사했다.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녀는 부드러운 말투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을 남겼다고 말했다.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웃음으로 대답하고 이것은 단지 평범한 보험의 손길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재빨리 떠났다. 하지만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잘못된 방식이 아닌 서영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영이는 현재 제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가볍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서영의 존재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단지 친절한 이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진 흥미로운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그녀가 낯선 땅에 갔을 때 이야기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책임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고 매 순간을 자유롭게 즐기며 사는 것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사회가 내 어깨에 가하는 책임들 속에만 존재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서영과의 만남은 비록 작고 무심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오해나 감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저는 가족을 깨뜨리고 싶지 않고 지연과 소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서영이의 존재로 인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경청되고 보여졌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때때로 가장 작은 느낌들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영의 아파트로 들어서자 순간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매우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그녀의 개인적인 흔적이 지다. 수백 권의 소설과 다큐멘터리로 우뚝 솟은 책꽂이, 곳곳에 걸려있는 추상 미술 그림, 작은 장식들이 아늑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자연광은 커다란 창문으로 흘러들어와 방을 부드럽게 비추지만 서영 자신처럼 공간을 잡기 어렵게 만든다. 저는 직장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제 관심을 끌 때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작은 사진은 의도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 중 한 명인 지연을 알아보고 심장이 멈췄다. 그녀는 서영이 옆에 서서 둘 다 환하게 웃었고 아주 친한 친구처럼 보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 나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련의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연 씨는 왜 이 사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녀는 서영이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서영에게 돌아서서 이 사진은? 라고 물었을 때 목소리에 호기심과 혼란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지연이 왜 여기 있어요? 둘이 사겨요. 서영은 별로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미소를 지었을 뿐 나의 질문을 미리 짐작한 듯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지연 씨 제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라고 물었고 말투는 가려우면서도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친한 친구였다. 사실 매우 친합니다. 그녀가 나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적이 없다니 이상하네요. 서영이의 말은 메리의 일격을 가하는 것 같다. 친한 친구? 지연은 서영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자신을 연관시킬 수 있는 친구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혹감과 의심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지연이가 일부러 이 관계를 숨긴 걸까요? 아니면 아마 서영이가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녀가 우리 삶에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마치 제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서영이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내 반응을 지켜보듯 나를 바라보았다. 인생은 참 재미있지, 그렇지? 라고 그녀는 계속했다. 지연이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을 통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이 좁아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심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지만 정확한 손가락을 문제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 건물에서 우리의 삶의 서영이의 등장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우연한 이웃이 아니다. 그녀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 지연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내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지연은 왜 서영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끈질긴 질문과 함께 그 사진 속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친했었다면 그 관계가 잊혀지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잊혀졌을까? 그리고 서영이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였을까요? 마치 자신의 등장이 나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서영은 복도, 엘리베이터, 심지어 내가 소희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의 공원을 산책할 때도 항상 우연히, 고의적으로 나타난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저 사진과 그녀의 농담 반 진실 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항상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거리를 두지만 내가 그녀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가깝다. 지연하면 서영이의 눈빛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그것은 마치 내가 규칙을 모르는 게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지연을 사랑하지만 서영이의 신비로운 등장은 제가 아내에 대해 정말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녀의 인생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구석이 있을까? 아니면 서영이는 내가 직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려고 할까?
내 마음의 긴장이 점점 더 커졌다. 지연이에게 서영이에 대해 감히 묻지도 못하고 대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대답이 듣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드러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까봐 두려워서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서영이의 점점 더 분명해지는 존재와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녀는 단지 이웃이 아니다. 그녀는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의 일부였고 나는 다음 잔이 무엇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특히 지연과 아내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녀의 관계를 발견한 후 서영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갔다. 제가 믿고 싶은 부분 중 일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이며 아마도 서영은 과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평범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비한 눈빛, 반은 진실되고 반은 농담인 말들, 그리고 내 삶에 그녀의 의도적인 존재는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다. 나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어느 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나는 노트북을 켜고 서영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해서 일련의 결과를 훑어보았다. 대부분 그녀가 출판한 글과 작품에 관한 평범한 글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부산 가정 스캔들, 남편의 아내와 신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래된 기사를 찾았다. 기사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서영이라는 이름은 짧은 단락에서 나왔는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아내로 묘사된다. 계속 읽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기사는 서영의 전 남편이 자택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썼다. 경찰은 당초 일반 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의심했으나 현장 주변 흔적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의 결혼 갈등에 대한 약간의 추측이 있지만 서영을 비난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사건은 사고처럼 종결되었다. 나는 놀라서 방금 읽은 것을 소화하려고 애썼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서영이는 그저 이상한 이웃이 아니다. 그녀는 복잡한 과거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제 삶에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지연이랑 과거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죠? 서영이가 그냥 우연으로 온 게 아니라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때부터 서영이와 접촉할 때마다 더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저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저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결심했고 통화할 때마다 비밀리에 녹음하기 위해 핸드폰에 있는 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이 상황을 비밀리에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인 친한 친구로부터 조언을 구하려고 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작은 카페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 나는 서영이에 대해 내가 찾은 기사와 지연과의 설명되지 않은 관계를 포함해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 친구는 귀를 기울였고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내가 멈추자 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말한 것이 진짜라면 너는 조심해야 해.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녀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의 충고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걸음마다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렁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영이가 정말 위험하다면 저는 일이 너무 지나치기 전에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제가 모르는 지연과 어떤 관계가 있다면 저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때부터 소소한 행동부터 말투까지 서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저도 지연에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아내가 우연히 뭔가를 누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연은 단 한 번도 의심스러운 척하지 않고 평소 태도를 견지했다. 이것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지연이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나한테 아직 마주할 준비가 안 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불안감에 휩싸인 나날들. 서영이를 만날 때마다 궁금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한다. 그녀는 아무런 이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과 말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카드를 뒤집을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다. 서영에게서 온 메시지는 내 마음의 펀치와 같았다. 핸드폰 화면에 나를 보러 오지 않으면 지연이한테 뭘 하는지 말해줄게. 나는 글귀가 길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무게로 인해 참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몰린 것 같다다. 식은땀이 흘렀고 나는 호흡을 조절하려고 애쓰며 정신을 차렸다. 이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심리 게임이 아니다. 서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나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다. 몇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싸운 후에 저는 그녀와 맞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회피하거나 양보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나는 불시에 대비해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바다 근처의 한 카페를 선택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딪히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는 작고 붐비는 식당이다. 나는 대화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대화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창가 쪽 책상을 골랐다. 평소처럼 평온한 모습의 서영이 왔는데도 눈빛은 위험천만한 컨트롤을 뿜어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작은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 순간을 즐기는 듯 웃었다. 당신은 마침내 나를 만나려고 했어요. 라고 그녀는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했다. 코트 주머니에 있는 내 전화기는 녹음 앱을 실행 중이며 그녀의 모든 말을 저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서영이의 진정한 의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스스로 밝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저는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제가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왜 지연을 본인 메시지에 언급했어요? 서영이 커피를 홀짝이며 내 반응을 가늠하는 듯한 예리한 눈매. 당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라고 그녀가 차분하지만 계산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사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계획의 일부일 뿐이에요. 지연이는 과거를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놀라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퍼즐이 제자리에 딱 맞춰진 느낌이다. 과거를 피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물었다. 서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녀의 눈은 차가운 빛으로 번득였다. 당신의 완벽한 아내 지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았고 그리고 나서 그녀의 인생에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단지 그녀가 내가 겪었던 고통을 느끼기를 바란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커피잔을 쥔 내 손이 더 조여졌다. 그래서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한테 접근한 거야? 나는 격앙된 분노를 담지 않으려고 애쓰며 물었다. 서염은 숨김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눈치 못 챘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 여기로 이사 온 것, 그에게 주의를 불러일으킨 것, 그를 혼란스럽게 한 것까지.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지연이가 나를 이렇게 쉽게 봐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나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말은 모두 녹음되어 그녀의 진정한 의도에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공포와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나는 목소리의 빈정거림을 감추지 못하면서 물었다. 서염은 이긴 듯 미소만 지으며 웃었다. 민준아, 걱정 마. 당신은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단지 내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여자일 뿐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모임은 끝났다. 카페를 나서니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폭풍우를 진정시키지는 못했다. 중요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은 알지만 동시에 서영과 지연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제 저는 제 가족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서영과의 긴장감 넘치는 만남 이후 더 이상 이를 질질 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 서영이의 미스테리한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지연의 도움이 필요해요. 집에 와서 지연이랑 거실에 앉아서 서영이가 나한테 접근한 것부터 협박 문자 메시지, 녹음한 대화까지 사건 전말을 털어놨다. 지연이는 처음에 내 귀를 못 믿었어. 그녀는 아연실색하여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이 섞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녹음을 틀어놓고 서영이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자 지연은 정신을 못 차렸다. 그녀는 손을 입에 대었고 눈은 상처 입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영이.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친한 친구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지연아, 너는 진실을 알아야 해. 나한테 숨긴 게 뭐야? 서영이가 왜 나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했어?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마치 과거의 굳게 잠근 기억을 되찾으려는 듯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부산에 살았을 때 서영과 저는 정말 친했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인 것부터 감정적인 것까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는 내가 가진 것, 즉 직업,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사랑 이야기를 점점 더 부러워한다.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 관계가 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배신자로 여긴다. 지연이 멈칫,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든 일이 있어도 그녀가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를 이 일에 끌어들였다. 지연의 고백의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느낌이었다. 결국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이제는 서영이가 그저 귀찮은 이웃이 아니라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파괴할 준비가 돼 있는 과거에 사로잡힌 여자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됐다. 저와 지연은 서영이가 계속해서 가족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 즉 카페에서의 만남의 녹음, 그녀가 보낸 협박 메시지, 그리고 내가 전에 찾아낸 부산 스캔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보호를 요청한다. 경찰서에서 경찰인 내 친구가 진지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우리가 제공한 증거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서영이가 계속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신속히 개입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우리는 또한 그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집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설치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경찰서를 나온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내 과거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말 한마디에 진심 어린 후회를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과거를 바꿀 수 없어, 지연아. 라고 내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해. 우리는 집에 돌아왔는데 경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서영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편이고 일이 진정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연과 나는 함께 진실을 마주했고 우리의 단결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가족을 깨뜨릴 수 없다고 믿는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가정생활의 평화를 되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연과 함께 우리는 대화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두 사람이 우연히 잊어버린 중요한 것들을 되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서영의 등장은 파란만장하지만 가족의 행복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지켜야 할 것이다. 서영은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릉을 떠났다. 그녀는 특히 그녀의 모든 행동이 드러났을 때 계속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다.
그녀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의 짐이 일부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난 방식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다. 아마도 지연과 서영 사이의 과거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된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혼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파란만장한 후 지연과 저는 결혼의 기념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시들해진 신뢰와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진정한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결혼 상담에 참가하기 위해 등록했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는 우리 둘 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대신 서로의 말을 듣는 방법을 더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지연이가 필요한 것은 때때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앉아서 진심으로 그녀의 말을 들어줄 남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 외에도 우리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산책하는 오후들은 우리의 일정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모래사장에 앉아 소희가 뛰어다니며 모래섬을 쌓고 쉴 새 없이 웃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들은 비록 단순했지만 내가 전에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비싼 선물이나 사치스러운 계획이 아니라 가족을 묶는 접착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더 나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도 논쟁으로 번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침착하게 감정을 공유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실천할수록 관계도 좋아짐을 느낀다. 저는 의사소통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고 공감하고 서로의 결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치면서 저는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전들은 우리 결혼에 대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눈치채지 못했거나 마음에 두지 않았던 지연의 감정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있었다. 저도 사랑은 자연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양육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때로는 용서도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방금 겪은 폭풍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연이 헌신적인 아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나에게 준 인내심과 포용력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평온한 나날에만 내 곁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이 가장 어려워질 때도 남아 있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으며 앞으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함께 건설하는 것이다.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뿐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빛을 함께 발견하는 동반자입니다.